김지수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게 내려앉은 골목을 걸어 시댁 대문 앞에 섰다. 아, 결혼식이 끝난 지 아직 12시간도 안 됐는데 첫날 밤이었어요. 대문에 매달린 황동종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안쪽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지요. 문틈으로 나온 첫 목소리는 참 늦게도 왔다는 비난이 섞인 시어머니 박영자의 낯선 억양이었어요. 지수는 두 손으로 예단 보통이를 꼭 끌어안고 허리를 굽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식장에서 남은 정리를 하고 왔어요. 하지만 영자는 핑계는 그만하고 들어오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으로 사라졌어요. 좁은 현관에는 지수의 신발이 놓일 자리가 없었어요. 성진은 혼인신고서를 들고 바쁘다며 먼저 왔다는데 보이지 않았지요. 지수는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거실 마루에 올랐어요. 발바닥에 서늘한 나무결이 스며들었어요. 거실 중앙 커다란 식탁에 4사람분의 저녁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어요. 크림색 식탁보 위로 붉은 불고기, 구운 굴비, 전복찜, 오색 나물,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까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성진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수가 앉을 자리엔 의자가 빠져 있었어요. 영자는 찻잔을 들고 서서 먹으라고 했어요. 신입은 서서 배워야 한다니까요. 그 말에 성진이 크크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수는 배가 고파 울렁거렸지만 묵묵히 서 있었어요. 첫 숟가락을 뜨려 할 때 영자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지수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결혼식 한복도 내가 골라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 며느리는 시댁 얼굴이야. 색깔이니 디자인이니 참 못 배웠어. 그때 아버지 이만식은 신문을 넘기며 당신 말이 맞다며 짧게 동조했어요. 지수는 목구멍으로 삼킨 공기마저 따갑게 느껴졌어요. 벽식의 초침이 째깍째깍 느릿하게 시간을 밟는 동안 영자는 물었어요. 집안 살림 해본 적 있나? 네, 친정에서 어머니 도와서요. 친정 얘기는 하지 마. 한 문장으로 대답을 잘랐어요. 이어서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 청소 싹 하고 장 봐야지. 며느리가 손이 빨라야 우리 집이 산다니까. 알겠지? 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발목이 후들거렸어요. 불고기의 윤기가 눈앞에서 빛났지만 젓가락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녁이 끝나자 설거지 산이 남았어요. 싱크대 위로 초승달 모양 벽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수십 개 그릇을 닦는 동안 아버지와 성진은 소파에 늘어져 야구 중계를 봤어요. 영자는 뜨개질하며 끊임없이 지적했어요. 그릇에 물때 남았잖아. 이 집 식구들 배탈이라도 나게 하려는 거야? 등을 곧게 펴보기에 흉하지. 지수는 물에 찬 손을 움켜쥔 채 내 어머님만 반복했어요. 밤 11시 마지막 컵을 닦아 올리자 영자가 부엌 문간으로 불렀어요. 신부 화장 그대로네. 우리 집은 검소가 미덕이야. 그 흉한 립스틱 지우고. 자, 영자는 면봉과 클렌징 오일을 건넸어요. 그 손끝에 배인 은은한 장미향이 서늘하게 퍼졌어요. 지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지웠어요. 거울 속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시험이야. 오늘은 시험일 뿐이야. 속으로 되뇌었어요. 신혼방이라 부르기엔 낡은 한옥 온돌방이었어요. 장판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성진은 이미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지수가 문을 닫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네. 너 첫날부터 사고 치지 마. 사고라니? 애써 차린 상에서 서 있다니. 사람들 보기엔 우리 집이 이상해 보이잖아. 성진은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지수는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곧 불이 꺼졌어요. 칠흑 같은 방에서 지수는 천장을 보며 눈을 떴어요. 베개가 축축했어요. 검은 식탁 위에서 나는 투명했어요.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피어올랐어요. 거실 시계 초침이 여전히 째깍째깍 시간을 조여왔어요. 지수는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 하나가 손바닥 안에서 깜빡였어요. 내일은 더 잘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달랬어요. 새벽 5시 닭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세면대로 갔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때렸어요. 거울 속 얼굴은 산란한 노처럼 부어 있었어요. 화장을 지운 자리에 어제 상처가 붉게 떠올랐어요. 주방으로 가 대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는 선선했지만 코끝에 은은한 꽃내음이 섞여 있었어요. 살짝 들이킨 공기가 폐를 스치며 깨끗했어요.
숨 쉴 수 있는 건 이때뿐이네. 짧은 자유를 맛본 뒤 장바구니로 향했어요. 해가 뜨기 전 장바구니가 3개로 불어났어요. 무게 때문에 손목에 붉은 자국이 패였어요. 집에 돌아오자 영자가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벌써라는 말 뒤엔 그래도 늦다는 의미가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팔르르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주방에서 토마토를 자르고 있을 때 성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오늘 점심은 어때? 지수의 손이 멈칫했어요. 성진은 지수를 힐끗 보더니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토마토즙이 도마 위에 번졌어요. 붉은 물방울이 지수의 손끝을 타고 떨어졌어요. 그 방울이 조용히 불씨를 키웠어요. 밤이 되자 식탁이 다시 차려졌어요. 이번엔 지수의 자리가 준비돼 있었어요. 하지만 의자는 낮고 식탁은 높았어요. 지수가 숟가락을 들면 팔꿈치가 간신히 닿을 뿐이었어요. 영자는 몸에 밴 겸손이 보인다며 흡족히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조롱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어요. 이만식은 젓가락으로 밥을 푸며 말했다. 배울 건 빨라. 지수의 뺨이 불에 달은 쇠처럼 달아올랐어요. 불빛 아래서 밥을 넘길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어요. 식사가 끝나자 영자는 냄비 하나를 건넸어요. 동치미 담가. 우리 집 동치미가 만물해질 거다. 지수는 무거운 뚝배기를 받았어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밤 12시가 되어도 부엌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지수는 소금물에 물을 담그며 엷게 미소 지었어요. 팔목은 아팠지만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침착함이 피어올랐어요. 이곳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고통뿐이야. 하지만 고통은 언젠가 이자로 돌아오겠지. 살포시 눈을 감았어요. 불을 끄고 방에 누웠지만 낮 장면이 필름처럼 되감겼어요. 결혼식 꽃길, 흔들리는 부케, 약속의 키스까지요. 하지만 지금 방엔 그 행복의 잔향이 없었어요. 지수는 이불을 목끝까지 끌어당기고 눅눅한 장판 냄새를 들이켰어요. 시어머니의 첫 문장. 그것이 이 집의 법이었어요. 지수는 뇌에 새겨진 그 글자를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칼날처럼 빛났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분노가 목 뒤에서 뜨겁게 피어올랐어요. 현관 신발장에서 빠져있던 자신의 신발을 떠올렸어요. 처음부터 결여된 자리, 존재를 부정당한 첫 신호, 그 결여가 심장에 깊은 홈을 팠어요. 갑자기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이 길게 들렸어요. 쉰 목소리였어요. 아마 골목에서 길 잃은 새끼일 거예요. 지수는 그 울음과 자신의 숨소리가 겹쳐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둘 중 누가 더 외로운가? 문득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무 맛도 없는 눈물. 찬기 속에서 금세 식어버렸어요. 울음이 그치자 골목은 무섭도록 고요했어요. 그 고요가 앞으로 맞게 될 수많은 새벽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문틈으로 들어온 미세한 빛 사이로 성진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물 좀 달라고 했지만 지수는 잠든 척 몸을 굳혔어요. 성진은 혀를 차며 컵을 스스로 들고 나갔어요. 방문이 쾅 닫혔고 지수는 목덜미로 차가운 공기를 느꼈어요. 깜짝 놀랐지만 침묵을 지켰어요. 침묵은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방패였어요. 이윽고 새벽 닭이 울고 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였어요. 지수는 어머니 방 불빛이 켜지는 걸 봤어요. 오늘도 시작이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목 시계를 끼고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숨을 쉬어 고개를 들어 그리고 버텨. 작은 주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 집을 삼키는 찬 공기가 결국 자신의 날숨으로 변해 돌아올 것임을. 바닥에 피어나는 보이지 않는 실금이 언젠가 거대한 균열로 이어질 것임을. 하지만 알지 못해도 좋다. 왜냐하면 복수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것이니. 정적 속에서 벽시계 종이 2번 울렸어요. 지수는 그 소리를 기억해 두었어요. 2시 내가 울음을 삼킨 시간. 언젠가 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리 맹세하며 눈을 감았어요. 지수의 2번째 새벽은 여전히 미명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눈꺼풀을 밀어 올리자 어제보다 짙은 새벽, 안개가 창문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 생일.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술을 떠나자마자 허공에서 부서졌어요. 대청소를 마친 지수가 거실로 들어서자 시계는 오전 6시를 갓 넘겼어요.
성진은 소파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박영자는 식탁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영자는 달력에 붉은 매직으로 표시를 남겼어요. 지수 생일 특별 일정 없음. 그 동그라미는 축하가 아니라 취소선처럼 보였어요. 미역국 냄새가 진동하더라. 가서 끓여. 짧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수는 네 하며 물러나 냄비를 씻었어요. 10시가 가까워질 쯤 성진이 비몽사몽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월요일. 그 한마디에 지수의 속눈썹이 떨렸어요. 점심 무렵 영자는 외출하자며 불렀어요. 대형마트 케이크 코너 앞에서 말했다. 오늘 행사가 많다더라. 싸게 사와. 이왕이면 문구는 성진, 팀장, 승진 축하. 지수의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영자는 케이크 값을 확인하며 웃었어요. 이 정도면 무난하네. 휘핑크림이 묻은 칼끝이 촛불도 붙지 않은 케이크를 가르는데 네 번째 접시는 비어 있었어요. 우리 집 식구는 셋이야. 왜 접시 4개를 꺼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에 지수는 굳어섰어요. 우리 집은 음력 챙겨. 오늘이 내 생일이야. 너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지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샴페인이 터지고 잔이 돌았지만 지수의 잔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들이 떠나자 영자는 남은 케이크를 가리켰어요. 이거 버리면 아깝지. 내 친정에 갖다 줘. 싸구려라도 입맛에 달겠지. 지수는 케이크 상자를 접으며 손등에 묻은 크림을 바라봤어요. 밤 10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칼날에 비친 자신의 눈이 낯설었어요. 오늘 나는 사라졌다. 하지만 물줄기 아래서 무표정이 벗겨지듯 단단한 층이 드러났어요. 소파 뒤에서 성진의 통화가 들려왔어요. 주중에 또 보자. 여자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어요. 내 생일 케이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 조각들이 언젠가 그들의 목을 겨누겠지. 지수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두었어요. 탁 작은 금속 소리가 방에 퍼졌어요. 그리고 완벽한 침묵. 축하해 김지수. 살아남았어. 그 밤 창밖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새벽 3시 속이 쓰려 냉수를 찾던 지수는 냉장고 문에 붙은 포스트잇을 봤어요. 새벽 시장 장보기 4시 30분. 생강, 옥수수, 밤, 대추 5근씩. 박영자의 필체였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윤나의 메시지였어요. 생일 축하해. 힘든 거 있으면 말해. 하지만 가족의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어요. 지수는 답 대신 포스트잇을 찢어 싱크대 위에 흩었어요.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길. 손목이 붉게 패였지만 지수는 속으로 읊조렸어요. 나는 사소하지 않다. 집에 돌아오자 박영자는 밤을 살폈어요. 밤이 작다. 다시 다녀와. 지수는 미끄러운 신발을 흘끗 보고 걸음을 옮겼어요. 첫째, 시어머니는 체력과 의지를 빼앗으려 해. 둘째, 남편은 관계를 부정해. 셋째, 그것은 일관된 계획이야. 하지만 나는 사소하지 않다. 점심 무렵 영자는 친척들 앞에서 케이크 대신 홍차 세트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선물했다더라. 귓속말이 이어졌어요. 값은 내 용돈에서 뺄 거야. 홍차가 일렁이자 지수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밤이 단단해 재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든가. 실패하면 책임져. 첫 허락이었어요. 밤을 끓이고 껍질을 벗기고 5시간을 졸였어요. 밤잼은 발끝처럼 깊었어요. 완벽해. 잼병을 서랍에 넣으며 미소 지었어요. 달콤함 뒤에 숨은 칼날처럼 지수의 복수도 차곡차곡 끓고 있었어요. 새벽 4시 45분. 김지수는 시계 초침이 하루를 깨우는 순간 눈을 떴어요. 창밖은 여전히 밤이었어요. 별빛 대신 길거리 전등 불빛이 흘러들어 방 천장을 가느다랗게 잘랐어요. 몸을 일으키자 알람보다 먼저 심장박동이 쿵 하고 귓속을 때렸어요. 오늘은 몇 개의 심부름이 나를 기다릴까. 이불을 개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 아래쪽이 컴컴했어요. 어둠이 발목에 감기는 기분에 상체 자락을 한 번 더 조였어요. 주방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스며 나왔어요. 그 빛 아래 시어머니 박영자가 의자를 고쳐 앉아 있었어요. 시간 맞췄네. 영자는 벽시계를 힐끗 보며 입가를 비틀었어요. 물 끓여. 오늘은 장복이랑 채소 정리도 해야 하니까 서두르자. 지수는 무릎을 꺾듯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아직 잠이 안 깬 두 손이 컵을 잡고 냄비를 세척하고 불을 켰어요. 팔뚝에 은근한 근육통이 올라왔어요. 전날 밤 동치미 담그느라 물을 썰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수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속으로 세 줄 메모를 떠올렸어요. 첫째,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둘째, 고개를 숙이되 눈동자는 잃지 않는다. 셋째, 왜라는 질문은 오늘 하루만 미룬다. 새벽 시장 입구. 가게 셔터가 반쯤 내려와 있었지만 상인들이 램프 불빛 아래 상자를 내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장바구니 3개를 들고 골목을 걸었어요. 손목이 다시 붉게 패였어요. 아픈 건 감각이고 감각은 남는다. 난 남아야 한다. 소리 없는 주문이었어요. 무, 근대, 된장용 콩, 메주콩, 열무, 부추, 수삼, 그리고 흠집 없는 호박 5개.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담았어요. 값을 치르려 지갑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 준 체크카드가 한도를 초과해 결제가 안 됐어요. 상인이 지수를 훑었어요. 현찰 없어요. 지수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잠시만요. 하지만 다른 카드가 있을 리 없었어요. 그때 술의 바퀴가 발끝을 스쳤다. 조심하셔야죠. 무뚝뚝한 목소리, 허리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 검은 캡모자. 남자는 지수를 힐끔 보더니 수레를 멈췄어요. 얼마 모자라세요? 지수는 숨을 삼켰어요. 괜찮습니다. 마감 시간은 곧인데 남자가 지갑을 열어 현금을 내밀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상인 먼저 보내드리죠. 그가 현금을 지불하자 상인이 장바구니를 트럭에 실었어요. 다 끝난 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HB 물류 김민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지수는 말없이 명함을 받았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얼굴을 들었을 때 민준은 이미 시장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오자 오전 7시 반. 현관 앞에서 박영자가 시계를 가리켰어요. 30분 늦었어. 죄송합니다. 카드가 핑계가 늦었으면 벌 받아야지. 영자는 마당을 가리켰어요. 창고에 쌓인 김장독 정리한 뒤 털고 닦아서 다시 포개. 오늘 안에. 창고문을 열자 퀴퀴한 김치 국물이 코끝을 찔렀어요. 큰 독만 20개 넘었어요. 지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호스를 연결했어요. 호스에서 물이 뿜어져 어두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퍽퍽 날카롭게 튀었어요. 첫 독청소에 30분, 20개면 10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그때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점심 준비도 내 몫이야. 깜빡하지 마. 영자의 목소리는 물소리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작은 하늘 조각을 봤어요. 하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어요. 낯선 냄새만 다를 뿐. 괜찮아. 독 하나를 기울여 국물부터 비웠어요. 무릎 위로 시큼한 냉기가 흘렀어요. 괜찮아. 국물을 다 비우자 빈 독 안쪽에서 경쾌한 울림이 스르륵 번졌어요. 그 소리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1시 김치독들은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고 손톱 밑이 붉거나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지수는 부엌으로가 압력밥솥에 쌀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동태를 꺼내 토막쳤어요. 부엌 창문을 스치는 바람에 시골길 말은 풀냄새가 묻었어요.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조금은 다정해질까. 하지만 헛된 기대였어요. 상을 차리자 박영자와 이만식, 성진이 식탁에 앉았어요. 성진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국이 왜 이래? 간이 안 맞잖아. 지수는 국자를 들어 맛을 봤어요. 싱거우면 소금 넣어드릴까요? 안 물어봤어. 성진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다음부턴 지수 시키지 말고 냉동식품 돌리게 해. 덜 피곤하지. 영자는 피식 웃었어요. 냉동은 몸에 안 좋아. 손맛이 있어야지. 그리고 지수를 보며 언젠가는 맞출 거다. 그렇지? 지수는 젓가락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산이 다시 시작됐어요. 뜨거운 물이 손등을 스쳤어요. 상처가 벌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방 한편에서 성진의 웃음소리가 났어요. 아,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케이. 자기야.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는지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렀어요. 금요일, 오늘은 화요일. 지수는 접시를 놓고 손을 닦았어요. 금요일에는 내가 뭘 하고 있을까? 그 순간 어제 받은 김민준 명함이 떠올랐어요. HB 물류 김민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글자가 형광처럼 빛나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사소하지 않다. 속으로 되뇌며 마른 접시를 선반에 올렸어요. 오후 4시. 다시 창고로 돌아온 지수는 남은 김치독을 처리했어요. 호스 끝에서 냉수가 쏟아져 손목을 얼렸어요. 그때 담장 너머 누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와드려요? 나직한 목소리. 지수가 돌아보니 검은 캡모자를 쓴 김민준이 골목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배달 왔다가 민준이 고무장갑을 내밀었어요. 손이 하나 더 있으면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수는 말을 잃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건 확인하고 민준은 담장을 넘어오지 않고 기다렸어요. 결국 지수는 손을 멈추고 다가갔어요. 고맙지만 이 집 사정이 복잡해요. 알아요.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수는 주춤하며 담장 위로 몸을 숙였어요. 그럼 이 독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에 힘주어 독을 번쩍 들었어요. 무겁군요. 그 무게에 김치 국물이 배어있죠. 무게는 씻으면 줄고 냄새도 없어져요. 민준의 말에 지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어요. 해질녘 독들이 모두 깨끗하게 세워졌어요. 지수는 장갑을 벗고 민준에게 물컵을 내밀었어요. 종이컵 안에서 물이 반짝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땀 흘린 대가니까 괜찮아요. 민준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수 씨,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가 새 명함을 내밀었어요. 지수는 손가락 끝으로 모서리를 매만졌어요. 오늘 고마워요. 민준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해가 기울어 골목 돌담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 그림자 위에 민준의 발걸음이 조용히 겹쳐졌어요. 지수는 한참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밤 9시 저녁 식탁이 끝났어요. 영자는 TV 뉴스를 틀어두고 뜨개질을 했고 이만식은 신문을 읽었어요. 성진은 방에서 또 전화하며 웃었어요. 지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 홀로 남았어요. 케틀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지수는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동치미 국물 속 무가 맑은 빛을 띠고 있었어요. 처음 물을 썰 때 내 손이 떨렸지. 국물 한 모금을 숟가락에 떠 맛봤어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목으로 스며들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맞을까? 하지만 질문은 금세 가라앉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손길이라는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실이 마음에 따뜻한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밤 11시 30분 현관불이 꺼지자 집은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몇 년 전 취업 준비하며 쓰던 노트 3권이 펼쳐져 있었어요. 첫 장에는 쓰디 쓴 목표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세상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그 아래 빈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펜을 들었어요. 사각거리는 소리가 텅 빈 방을 울렸어요. 자본금 투자 사업 모델 조사, 시어머니 회사 매출 구조 파악, 협력사 뺏어올 조건, 한 줄, 두 줄, 세 줄. 글자가 늘어날 때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자랐어요. 펜 끝을 딸칵 치우며 내뱉었어요. 난 사소하지 않아. 자정. 달빛이 창문을 타고 내려와 노트 문장들을 은색으로 물들였어요. 지수는 펜을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 집이 주는 그림자만큼 진한 의지가 가슴에서 고동쳤어요. 새벽 1시 시계 초침이 60칸을 돌아 한 바퀴를 그렸어요. 창고에서 풍기던 김치 국물 냄새가 손등에 남아 있었지만 지수는 그것마저 입고 잠에 들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끝없이 긴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끝 문이 열리면 빗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어요. 캡모자 아래 보이지 않는 눈, 명함 한 장, 누군가 귀에 속삭였어요. 무게는 씻으면 줄어들고 냄새도 곧 사라집니다. 지수는 문턱에 발끝을 세우고 깨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새벽 2시 5분, 출구가 있다. 속으로 단언했어요. 비록 아직 먼 곳일지라도 그 출구를 본 이상 뒤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작게 입술이 움직였어요. 난 사소하지 않아. 그 말은 칠흑 같은 방에서 별처럼 빛났어요. 이튿날 해 뜨기 전 지수는 이불을 털어 베란다에 걸었어요. 바람이 불어 먼지를 툭툭 떨어뜨렸어요. 잠시 하늘을 봤어요. 검은 빛이 조금씩 파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존재하지. 미소 지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며 속삭였어요. 오늘도 버틴다. 추석을 보름 앞둔 토요일 새벽, 지수는 마당에서 조기를 손질했어요. 칼끝에서 은비늘이 사르르 흩어질 때마다 소금물에 젖은 손이 얼었어요. 박영자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시계를 봤어요. 친척들 오기 전에 전부 끝내.
11시부터 가족 모임이니까.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거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호박전 반죽을 뒤집을 때 고소한 향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공복의 위장은 수축했어요. 방에서 성진이 다림질 안 한 셔츠 차림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어차피 집안 행사, 길어야 2시간인데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즐거웠어요. 지수는 구운 전 냄새에 묻힌 기름 연기 사이로 그 웃음이 삐걱거리듯 들렸어요. 오전 10시 50분, 차례상 준비를 끝낸 박영자가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손을 쳤어요. 자, 심판의 시간이 왔네. 그 말에 지수는 배추전 접시를 밀어 넣었어요. 가슴에서 식은땀이 번졌어요.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리며 친척들이 도착했어요. 큰아주버니, 부부, 작은 고모, 삼촌 내외 사촌 형제들까지 13명. 모두 선물 보따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오랜만이야, 형님. 웃음과 발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영자는 고개를 번쩍 들며 외쳤어요. 다들 모여.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 긴 테이블이 거실 중앙으로 끌려 나왔어요. 흰 식탁보 위에 붉은 유리잔이 놓이고 조명이 밝게 켜졌어요. 지수는 방석 없이 식탁 끝에 서 있었어요. 박영자가 손뼉을 2번 쳤어요. 오늘 회의는 우리 집 며느리 교육에 관한 거야. 숨죽인 침묵이 흐르자 큰아주버니가 헛기침했어요. 형수님,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최근에 잔실수를 좀 했거든. 영자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첫 줄에 살림 점수 43점이라 적혀 있었어요. 지수의 심장이 늦게 뛰었어요. 영자는 메모지를 흔들며 낭독했어요. 첫 번째 김치찌개 간이 날마다 다르다. 두 번째 차 시동 걸 시간 놓쳐 남편 출근 지각됐다. 세 번째 식탁 매트 안 빨아 손님 앞에서 지저분. 한 항목 끝날 때마다 친척들의 시선이 지수를 스쳤어요. 혀끝을 깨문 지수는 혈관 고동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고모가 나섰어요. 지수야, 살림은 반복이야. 어려운 거 없어. 왜 실수를 계속해? 지수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하지만 박영자가 손바닥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답변은 회의 끝나고 사촌 동생 하나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거 추억 영상이야, 이모. 지수는 렌즈가 자신을 겨누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모두가 목격자. 다음 차례는 이만식이었어요. 신문을 접고 안경을 고치며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 근성이 약해. 며느리가 되면 희생부터 배워야지. 시선이 지수를 관통했어요. 네, 아버님. 지수의 목소리는 얇았어요. 그때 성진이 다리를 꼬고 의자를 밀었어요. 어머니, 너무 길면 지루해. 핵심만.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메모를 펼쳤어요. 네 번째 지난주 생일 케이크 사건, 우리 집 망신. 친척들 사이에서 키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지수의 뺨이 수축했어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자, 우리 지수 씨네 실수를 인정하나? 지수는 숨을 들이켰어요. 뜨거운 피가 모공을 두드렸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큰아주버니가 손을 치며 말했다. 이 집은 군기가 잡혀있네. 또 다른 친척이 농담처럼 덧붙였어요. 요즘 며느리들 중엔 튀어나가는 애들도 많다던데. 그 웃음이 경쾌하게 튀자 지수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어요. 박영자가 결론을 내렸어요. 벌로 108배. 그리고 추석 차례상 전담 책임. 실패하면 연말까지 외출 금지. 형식적 동의의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지수는 조명 아래에서 그림자처럼 흔들렸어요. 회의가 끝나자 친척들은 전과 잡채를 먹으며 담소 나눴어요. 지수는 거실 구석에 있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음식 향이 머리를 짓눌렀어요. 작은 고모가 접시를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먹어. 하지만 박영자가 그 손을 탁 쳐냈어요. 벌 받는 중이야. 지수는 움찔했어요. 벌이라는 단어가 가슴에서 불꽃처럼 피어올랐어요. 그때 스마트폰 진동이 다리에 전해졌어요. 어지러운 조명 속에서 몰래 확인한 메시지는 2줄. 괜찮으세요? 도울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수는 화면을 닫았어요. 마음 깊숙이 들여다봤어요. 긴 테이블, 밝은 조명, 메모지, 카메라 모두 심판됐어요. 그 심판대에서 얼마나 조용히 빠져나올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108배를 올리는 동안 무릎이 천을 문질러 불이 났어요. 이마에서 땀이 떨어져 방석을 적셨어요. 고개를 들 때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포착했어요. 흔들리지만 부서지 않은 눈빛.
밤 8시 친척들이 돌아가자 집안은 전투 후처럼 고요했어요. 이만식은 방으로 들어갔고 성진은 샤워 핑계로 외출했어요. 지수는 허리띠를 묶고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그릇 더미가 산처럼 쌓였어요. 계량컵에 물 붓는 소리가 유리벽을 두드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장부가 펼쳐졌어요. 108배 동안 내게 남은 건 무엇일까? 냉동실에서 더덕을 꺼냈어요. 도마 위에서 칼이 빠르게 움직이자 탁탁 소리가 숨결처럼 이어졌어요. 밤샘 끓일 때 배운 리듬. 칼끝이 턱 멈췄어요. 29명. 시어머니 회사 최고 VIP 리스트 29명. 더덕향이 씁쓸하게 솟았어요. 그때 박영자가 부엌문을 벌컥 열었어요. 뭘 중얼거려? 지수는 눈을 들었어요. 더덕차 끓이려 합니다.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영자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뒤돌아섰어요. 맛없으면 버려. 문이 닫히자 지수는 더덕을 다시 썰었어요. 썰 때마다 껍질이 벗겨지며 속살이 드러났어요. 껍질 벗겨져야 향이 난다. 더덕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시작되자 가스 불꽃을 봤어요. 그 불꽃 위에 가족회의 장면이 되살아났어요. 밝은 조명, 흰 식탁보, 한복 소매 끝에 번진 기름 얼룩. 그들은 자신을 심판했지만 증거를 모은 건 자신이었어요. 끓는 물이 넘치려 할 때 불을 줄였어요. 이제부터 내 차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냄비 뚜껑이 달그락 울렸어요. 밤 11시 모두 잠든 뒤 지수는 창고로 갔어요. 말린 김치독 사이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뚜껑 안쪽에 비닐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어제 민준이 건넨 비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손글씨 쪽지가 있었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 몫입니다. 지수는 USB를 손바닥에 꼭 쥐었어요. 심장이 쿵 박자를 놓쳤어요. 준비됐다. 새벽 1시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푸른 불빛이 얼굴을 물들였어요. USB를 꽂자 파일 목록이 떴어요. 부정계약 리스트 엑셀 파일, VIP 연락처, 마지막 폴더에는 플랜 A가 있었어요. 숨을 멈추고 첫 파일을 열었어요. 셀마다 숫자와 계약번호, 날짜, 공급가가 빽빽했어요. 그 숫자들은 악취를 풍겼어요. 지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시트를 넘겼어요. 이 숫자들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임을 직감했어요. 108배로 젖은 무릎이 아직 움찔거렸지만 그 고통은 메트로놈처럼 박자를 세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노트를 펼쳤어요. 내부 고발 타이밍 설정, 29인 전담 관리 수립, 경쟁사 개발팀 인력 스카우트 비용 산정. 펜이 움직일 때마다 어두운 방에 실금처럼 빛이 번졌어요. 창밖으로 초가을 바람이 스르륵 스쳤어요. 바람 소리가 서늘해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삼켰어요. 판을 깔아준 건 저들이야. 노트 마지막 장에 크게 적었어요. 공개 재판의 증언은 돌이킬 수 없는 칼이다. 그 아래 작게 덧붙였어요. 칼을 잡는 이는 나. 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어요. 노트북을 덮고 USB를 베개 밑에 숨겼어요.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어요. 심판은 끝났으니 이제 반격. 어둠 속에서 그 한마디가 무겁게 울렸어요. 산소가 희박한 방에서 길게 숨을 들이켰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에 닿자 전율이 일었어요. 마침내 긴 하루 끝에서 눈을 감았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박동은 메시지였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 몫이다. 밤과 새벽 사이 의지가 뿌리 내렸다. 그 뿌리를 어둠은 막을 수 없었어요. 달빛이 구름 뒤로 사라질 때까지 지수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침묵 속에서 갈고 닦은 의도만이 또렷하게 숨쉬었어요. 새벽 5시 10분.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방 안 공기가 낯설게 정지돼 있었어요. 이상하다. 심장이 너무 조용해. 가만히 숨을 골랐어요. 창 너머 어스름한 하늘이 공기를 물들였어요. 오늘은 명절 끝난 첫 평일. 집안은 휴일 뒤끝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어요. 시계 아이콘 옆에 메시지 알림이 깜빡이었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낮 2시 무봉산 카페. 꼭 봐야 해. 짧은 문장. 지수는 고개를 갸우했어요. 바로 그때 성진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헐끗 내다보는 눈빛. 지수가 화면을 보는 걸 확인하자 문이 다시 닫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메시지는 나를 향한 게 아니다.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어제를 떠올렸어요.
성진은 TV를 보며 양복 바지 차림으로 잠들었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화면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화면 속 낯선 여자의 셀카가 대화창을 장식했어요. 그때는 피로에 눌려 끄고 넘겼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박영자가 마당을 지나며 불렀어요. 아침 죽 끓였어. 이만식 씨 속이 더부룩하다네.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금세 준비할게요. 하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10시 40분, 11시 15분, 12시.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 고동이 북처럼 울렸어요. 점심상을 차리자 성진이 셔츠 단추를 풀어친 채 앉았어요. 여보, 오후엔 어머니랑 장 보러 갈 거지? 무심히 물었어요. 어머님이요? 들은 거 없는데. 그래? 아, 그럼 나 혼자 나갔다 와야겠다. 성진은 화면을 힐끗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수의 위장이 서늘하게 오그라들었어요. 1시 20분. 성진은 브리프케이스 대신 캐주얼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차키. 무심코 손을 내밀었어요. 지수는 키를 건네며 침을 삼켰어요. 길 조심해. 성진은 대꾸 없이 문을 닫았어요. 지수는 현관에 서서 차가 골목을 돌아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심장이 뚝 멈춘 듯 했다가 다시 뛰었어요. 확인해야 해. 황급히 방으로 가 트렌치코트를 꺼냈어요. 머리를 묶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차키 대신 박영자 경차키를 들었어요. 엔진이 미약한 소리를 내며 켜졌어요. 무봉산까지 30분 남짓. 차창밖 나무들이 빠르게 스쳤어요. 신호등마다 앞차 번호판을 숨죽여 확인했어요. 저 멀리 녹색 SUV 성진 거예요. 거리를 두고 뒤따르자 SUV는 산 중턱도로로 접어들었어요. 평일 오후라 카페 주차장은 한산했어요. 성진은 차를 세우고 통화하며 내렸어요. 카키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새하얀 웃음, 기다란 곱슬머리. 성진이 한 걸음 물러서는 척하더니 그녀의 허리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수는 차 안에서 손등을 꽉 움켜쥐었어요. 피부가 하얗게 질렸다 붉어졌어요. 잠시 후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쓰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장미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커플 좌석이 창가에 떨어져 있었어요. 성진과 여자가 케이크 포크를 나눠 들고 있었어요. 자기 이거 먹여줘. 여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성진은 케이크를 떠서 그녀 입에 넣어주며 속삭였어요. 우리 오늘 호텔 먼저 체크인하고 저녁엔 바닷가 드라이브.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지수는 웅웅거리는 귀를 움켜잡았어요. 세상이 수조 속 소리처럼 멍하게 울렸어요. 휴대폰이 손 안에서 떨렸어요. 카메라 앱이 켜졌어요. 셔터가 꾹 눌렸어요. 1장, 2장, 3장. 떨리는 화면 속에 두 사람 모습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지수는 몸을 돌려 조용히 카페를 나왔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증거. 한 단어가 심장에 박혔어요. 주차장에서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의 회계 파일, USB 부정 계약서, 그리고 방금 사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빗방울이 유리 위에 맺혔어요. 와이퍼가 쓸어내릴 때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지수는 창을 열었어요. 빗물 냄새가 차 안에 스며들었어요.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지. 집 골목에 도착하자 박영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날선 목소리.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장 봤어요. 거짓말. 이 시간에 시장이 어디야? 지수는 빗물에 젖은 손목을 닦으며 말했다. 증거라도. 박영자의 눈매가 찌푸려졌어요. 말 대답 들어가. 거실에 들어서자 이만식이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TV 뉴스 앵커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자마자 휴대폰 앨범을 열었어요. 카페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어요. 고해상도, 원본도 백업 폴더에 저장했어요. 이건 도화선. 그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성진이 돌아왔어요. 웃으며 통화를 마무리하던 목소리가 복도에서 작아졌어요. 지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성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어요. 여보, 회의 길었어. 차분한 목소리가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성진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어? 응.
지수가 그의 셔츠 깃에 묻은 생크림 한 점을 떼냈어요. 검지 끝으로 느껴지는 달콤한 감촉. 케이크 맛있었어? 속삭이듯 물었어요. 성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수는 손을 내려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저 오늘 남편이랑 얘기할 게 있는데 방 좀 쓰겠습니다. 박영자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뭐야? 부부 싸움.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대화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휴대폰을 성진 앞에 내밀었어요. 슬라이드 쇼가 시작됐어요. 첫 사진 허리 끌어안는 장면, 두 번째 입가에 묻은 케이크 크림 닦아주는 모습, 세 번째 호텔 예약 확인 문자와 웃는 셀카. 성진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지수야, 이건 오해야. 오해. 지수는 웃었어요. 목이 떨려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웃음이 먼저 새어나왔어요. 이 사진 속 나도 오해야? 성진이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손대면 클라우드 서버로 공유돼. 삭제 불가능. 성진의 얼굴이 검게 변했어요. 언제부터? 지수는 심호흡했어요. 언제부터라고 당신이 집에서 웃으며 자기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잠시 정적. 성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날 협박하겠다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협박이 아니야. 이건 증거. 이혼소 송용. 그 말이 떨어지자 방 공기가 산소를 잃은 듯 가라앉았어요. 성진은 팔을 휘둘렀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절대 허락 안 해. 지수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야. 성진은 머리를 쥐고 주저앉았어요. 지수야, 우리 모르는 척 넘어가자.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 말에 지수는 비소처럼 씁쓸한 웃음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말이야. 당신은 지금도 자기만 생각해.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영자가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 성진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오해야. 지수가 오해를. 지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사진이 넘어가며 성진과 여자의 모습이 비쳤어요. 박영자의 얼굴이 굳었다가 경멸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 경멸은 지수를 향했어요. 내가 남의 남편 뒷조사나 하고 다니냐. 천박하게.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사람이 살다 보면 외도도 할 수 있지. 내 아들은 성공했어. 여자들이 가만두겠니? 박영자는 성진을 감쌌어요. 부부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가정 지키란 말이야. 지수는 입술이 떨렸어요. 저 사람은 제 남편이자 어머니 아들이지만 그 전에 인간이에요. 인간. 내가 인간이면 시집살이 좀 제대로 해. 박영자의 목소리가 쩔렁 울렸어요. 사진 찍어가며 가정 파탄 내는 게 며느리야. 내가 우리 집 온 뒤로 성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 성진은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수야. 내가 어머니 마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지수는 어깨로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탓이라는 거군요. 박영자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 쳤어요. 내가 부족한 거야. 며느리는 참아야 돼.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앞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 어둠 사이에 문장이 떠올랐어요. 포기는 때론 생존을 부른다. 눈을 뜨자 그 문장이 심장에 각인된 듯 했다. 어머님 뭐 참아야 살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 근데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집에서. 박영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라고?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혼합시다. 거실까지 올릴 정도로 또렷했어요. 순간 성진이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혼은 없어. 절대. 지수는 눈동자를 고정했어요. 그럼 위자료랑 양육권은? 성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수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증거 충분히 모았어. 당신 회사, 어머니 회사, 그리고 외도. 박영자가 팔을 움켜잡았어요.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미쳤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지수는 손을 뿌리쳤어요. 새벽마다 심부름하고 김치독 닦고 108배 하면서 생각했어요. 네, 어머니 말씀 맞아요. 저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부족한 건 복종이 아니라 권리였다는 걸. 박영자가 손을 들었어요. 입 다물어. 손바닥이 내려오기 직전 지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폭행까지 기록할까요? 박영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지수는 발걸음을 물러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성진이 따라 나서며 외쳤어요. 나가면 끝이야. 여기서 나가면 너 빈털터리야.
지수는 현관 쪽으로 걸었어요. 발 뒤꿈치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빈털털이라도 좋아. 당장 이혼 못해. 지수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절차가 있겠죠. 그동안 사진 즐겨요. 언론에 퍼지기 전에 성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비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가 얼굴에 닿았어요. 빗물이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 계단을 내려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김민준 괜찮으세요? 지수는 짧게 답했어요. 준비됐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빗물 위에서 흔들렸어요. 지수는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발목까지 젖은 운동화가 미끄러졌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난 사소하지 않아. 그 문장이 비에 젖은 도로 위에 새겨졌어요. 어둠을 헤치며 지수는 다른 리듬으로 숨쉬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 번개가 무봉산 하늘을 가르며 내려쳤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낡은 골목길이 번쩍 빛났어요. 마치 오래된 필름이 새 장면으로 넘어가는 순간처럼 김지수의 삶도 다음 막을 향해 빛났어요. 새벽 4시 30분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숨소리를 죽였어요. 거실에서 박영자의 코골이 소리, 복도 끝방에서 이만식의 깊은 숨이 이어졌어요. 이 정적이 끝나기 전에 떠나야 했어요. 서랍을 열어 주민등록증과 구겨진 통장,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옷장은 열지 않았어요. 옷도 신발도 이 집 공기와 한 통 속이었어요. 침대에 놓인 명함 2장, 김민중과 변호사 사무실을 지갑에 끼웠어요. 등 뒤에서 작은 탁탁 소리가 났어요. 성진의 휴대폰 알람이었어요. 지수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알람은 곧 꺼졌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낡은 백팩을 메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시선이 박혔어요. 흰 액자 속 결혼식 날 웃는 자신의 얼굴. 저 사람은 사라졌어. 액자를 뒤로 한 채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문이 칭 미세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누구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비닐 우산을 집어들었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전등 없는 골목. 어제 비가 타일 바닥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어요. 지수는 발끝으로 물 웅덩이를 피하며 걸었어요. 신발이 젖어 몸도 함께 젖는 듯했어요. 어디로 갈까? 먼저 안전. 휴대폰을 켜자 김민준에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도움 필요하시면 24시간 언제든. 지수는 답장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첫 신호전에 받아줬어요. 김지수 씨, 지금 나왔어요? 위치는 무봉산 아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자 긴장이 밀려왔어요. 골목 입구에서 택시가 지나갔어요. 손을 흔들려다 멈췄어요. 미끄러운 보도블록 위에 그림자가 떨렸어요. 나는 빈손이다. 하지만 자유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은색 밴이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김민준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타세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차는 따뜻했어요. 히터에서 풀향이 퍼졌어요. 다친 데 없죠? 네, 말끝이 떨렸어요. 집에서 나온 거예요. 잘했어요. 민주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죠. 네, 내가 아는 곳이 있어요. 월세 걱정은 하지 마요. 그럴 순 없어요. 빚지고 싶지 않아요. 이건 투자예요. 김지수라는 사람에게 투자입니다. 회수는 나중에. 창밖 어둠이 새벽빛으로 물들었어요. 도로 표지판이 나타나고 차가 늘어났어요. 지수는 손바닥을 펼쳤어요. USB, 주민등록증, 통장 3가지가 전부였어요. 민준이 힐끗 보고 속도를 줄였어요. 통장 잔액은 25만 7천 원. 충분하지 않군요. 하지만 계획은 있어요. 눈에 불씨가 올랐어요. USB에 시어머니 회사 불법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남편 외도 자료. 민주는 핸들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발력 있겠네요. 곧바로 쓰진 않을 거예요. 먼저 안전망부터. 차는 도심 외곽 레지던스 앞에 섰어요. 붉은 벽돌과 유리 난간이 새벽빛을 반사했어요. 여기가 임시기지예요. 민주는 지수를 안내해 문을 열었어요. 싱글 침대, 책상, 미니 부엌이 있는 단출한 공간. 창문을 열자 먼 산 능선 위에 해가 붉게 걸려 있었어요. 여기서 한숨 돌려요.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지수는 백팩을 내려두며 말했다. 바로 움직일 거예요. 쉬는 게 전략이에요. 민준이 진지하게 눈을 맞췄어요. 쉬 없이 달리면 체력이 먼저 무너져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얼어붙은 어깨와 손목, 무릎이 녹아내리듯 철렸다. 비누거품이 물때와 함께 흘러내렸어요. 지수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혼자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수증기 속에서 무거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두른 채 거울 앞에 섰다. 다크서클이 진했지만 눈동자는 맑았어요. 살아있다. 입술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렀어요. 거실로 나오자 식탁에 컵라면, 캔 참치, 소형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내밀었어요. 퇴근할 때까지 여기 있어요. 일하러 가세요? 응. 낮에 계약 잡혀 있어. 지수가 카드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민준은 문 앞에서 멈춰 뒤돌아봤어요. 고마울 건 없어요. 나도 이 판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정막이 돌았어요. 지수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다. 계약서 PDF, 거래 내역 엑셀, 내부 이메일.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이건 폭탄이다. 새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정리했어요. 불법 하도급 금액, 이중 장부, 매출 부풀리기, 비자금 계좌. 엑셀마다 눈이 머물렀어요. 당장 신고하면 끝장이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들 회사를 무너뜨릴 총알이지만 내 회사를 세워야 쏠 수 있다. 브라우저를 열어 법인 설립 절차, 스타트업 투자 유치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스크롤바가 내려가고 문서들이 쌓였어요. 사업자 등록, 주주 명부, 투자 계약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캔참치를 뜯어 포크로 떠먹으며 노트에 메모했어요. 시장 공백, 친환경, 생활용품, 공급망 차별화 포인트, 원가 30% 절감, 탄소 배출 인증, 1차 목표 시어머니 회사 주요 거래처 매출 40% 흡수. 눈이 시큰거렸어요. 커피 믹스를 타서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퍼졌어요. 이 맛 나쁘지 않아. 오후 3시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 김선영, 서류 준비되면 방문하세요. 이어 김민준 문자. 회의 끝 5시에 들릴게요. 지수는 답장 쳤어요. 노트북으로 사업계획 1차 완성했습니다. 리뷰 부탁. 5시 정각 민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좀 쉬었어요? 쉰 만큼 기록했어요. 지수가 화면을 돌렸어요. 스프레드시트와 파워포인트가 가득했어요. 민준이 스크롤하며 감탄했어요. 하루 만에 이 정도 속도라니.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숨 돌릴 틈 주면 난 끝나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1차 자금 3억 바로 넣을게.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3억이요? 주식 15%. 민준이 미소로 막았어요.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당신 회사 가치가 오를 건데. 지수는 숨을 들이켰어요. USB가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좋아요. 악수. 손과 손이 맞닿았어요. 지수 손끝이 떨렸지만 힘은 단단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천장에 기대었어요. 조명이 노란 타원으로 흐려졌어요. 3억, 숫자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지만 더 큰 숫자가 기다렸어요. 시어머니 회사 연매출 800억, 그중 40%가 목표 320억. 간극이 숨막혔지만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첫 발걸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윤나였다. 지수야 괜찮아? 내 집 가봤더니 없다 해서 지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 쳤어요. 새 집으로 옮겼어. 곧 연락할게. 창문으로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차량 경적, 사람들 웅성거림, 밤 기온 사이로 택시 헤드라이트가 스쳤어요. 지수는 창을 살짝 열었어요.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길 위에서 자유와 공포가 뒤섞인 냄새가 올라왔어요.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였어요. 나는 숨쉰다. 그 숨은 달아오른 엔진 소리 같았어요. 회사를 세우는 엔진, 복수를 태우는 엔진. 지수는 USB를 손에 들고 램프를 껐어요. 방이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 어둠은 전에 알던 지옥의 어둠이 아니었어요. 전선이 켜지기 직전처럼 전류가 흐르는 어둠. 눈꺼풀을 내리자 심장 박동이 들렸어요. 쿵쿵 쿵. 박동 사이에 한 문장이 속삭였어요. 절망은 탈출구를 열어준다. 그렇게 첫날 밤 다른 온도로 잠에 들었어요.
꿈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 태어나는 차가운 설렘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 6시 지수는 주방 창문을 열었어요. 밤새 비가 내려 시내가 은빛으로처럼 반짝였어요. 새벽 공기가 온몸을 싸늘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싸늘함이 정신을 맑게 했어요. 오늘이 진짜 시작.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어요. 노트북 알람이 울렸어요. 김민준 공유 문서 메모 알림이었어요. 투자 계약서 초안 검토 완료. 협업센터에서 미팅. 지수는 노트북을 덮고 미소 지었어요. 동맹 확인. 협업센터 건물은 재개발구역 입구에 있었어요. 벽돌 외벽에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새 간판이 반짝였어요. 핫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 현관문을 밀자 로비 천장에 인더스트리얼 조명이 빛을 쏟았어요. 화이트보드와 드론 부품, 3D 프린터 소음이 뒤섞여 활기찼어요. 민준이 2층 라운지에서 손은 들었어요. 여기. 지수는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고르지 않았어요. 심장이 예상보다 빨리 뛰었기 때문이에요. 테이블에 서류 봉투와 신용카드,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창업 지원 카드, 한도 3억. 계약할까요? 민준이 펜을 건넸어요. 지수는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훑었어요. 주식 15% 의결권 제한 없음. 추가 투자 우선권. 깔끔했어요. 좋아요. 펜이 사각거렸어요. 사인 마치자 민준이 카드를 밀어주었어요. 이 카드로 사무실, 장비, 사람 전부 구해요. 빨리 갚을게요. 빨리 성장하면 되죠. 첫 번째 목적지는 같은 건물 4층 공실. 넓이 25평. 천장 몰탈이 조금 벗겨지고 바닥에 타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 민준이 물었어요. 아니요. 최고입니다. 지수는 창틀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빛이 손등을 감쌌어요. 임대차 계약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건물주는 민준 명함을 보고 보증금을 깎아주었어요. 지수는 그 광경 보며 숫자를 더했어요. 보증금 1,500만 원 절감. 가구 추가 구매 가능. 오후 1시. 지수는 문구점, 중고가구점, 사무기계 매장을 돌았어요. 카드 승인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어요. 중고데스크 4세트 120만 원. 고해상도 노트북 180만 원. 화이트보드와 마커 17만 원. 계산서를 볼 때마다 손끝이 얼었지만 공허감 대신 쾌감이 밀려왔어요. 사무실에 물건을 들여놓을 때 노동자 2명이 책상을 옮기며 물었어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지수는 멈칫했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지수 컴퍼니. 지수는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렸다. 김지수 컴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 없던 과거가 스쳤어요. 하지만 창밖 하늘이 기억을 밀어냈어요. 지수 컴퍼니.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해질녘 첫 회의를 열었어요. 테이블에 피자 한 판과 무생수 4병. 지수와 민준, 개발자, 이다의 마케팅 컨설턴트 윤태연. 4사람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어요. 지수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첫 슬라이드. 목표 1년 안에 시장 점유율 4%, 시어머니 회사 주요 매출처 40% 대체. 다이가 손을 들었어요. 원가 30% 절감 근거가 뭔가요? 지수는 USB 엑셀 시트를 열었어요. 경쟁사는 하천 구조가 길어요. 우리는 자체 물류로 중간 마진을 줄입니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관건이겠네요. 착한 가격 플러스 친환경. 지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다음 슬라이드를 가리켰어요. 리스크 자금 회전 압박, 경쟁사 견제, 내부 고발 타이밍.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내부 고발은 언제? 6개월 후 공급망 안정되고 투자자 확보된 시점.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회의가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화이트보드에 화살표, 원 별표가 넘쳤어요. 마지막으로 지수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4명이지만 네트워크를 곧 10배, 20배로 늘릴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대신 확실히 갈 겁니다. 다이가 피자 한 조각 더 집었어요. 이거 전형적인 복수극인가요? 지수는 잠시 웃었어요. 아니요. 혁신 드라마죠. 승자는 우리가 될 드라마. 밤 11시 직원들이 돌아간 뒤 민준과 지수만 남았어요. 창밖 야경이 은하수처럼 흘렀어요. 사무실 바닥에 전선이 뒤엉켜 있었어요. 민준이 커피캔을 건넸어요. 지수는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미쳤죠.
도전엔 어리석음이 좀 필요하죠. 민준이 웃었어요. 오늘 계약하면서 날 믿는 게 느껴졌어요. 믿음 아니면 못해요. 당신도 누군가를 믿어본 적 없잖아요. 지수는 시선을 멀리 두었어요. 처음이죠. 어두운 사무실에 조명 한 줄기 남았어요. 그 불빛이 지수 어깨를 비춰 그림자를 길게 끌었어요. 침묵 속에서 나무 바닥이 끽 울렸어요.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내일 중요한 매출처 리스트 뽑아요. 차근차근 뺏어올 거예요. 같이 갑시다. 민준이 손바닥을 내밀었어요. 지수도 얹었어요. 불꽃 동맹. 두 손 맞다. 순간 작은 전류가 흘렀어요. 새벽 1시 레지던스로 돌아온 지수는 노트북을 켰어요. 시어머니 회사 VIP 29인 명단 옆에 연락처, SNS 습관 선호 브랜드를 채웠어요. 타자를 칠 때마다 키보드가 반짝였어요. 지수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이 짙은 파란에서 검은으로 넘어가는 경계. 거대한 무대 커튼이 열리듯 밤이 깊어졌어요. 머릿속에 문장이 스쳤어요. 어둠은 불꽃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USB를 굴렸다. 이 불꽃 곧 터뜨려 줄게. 휴대폰 배터리가 1%로 깜빡였어요. 충전기에 꽂으며 메시지 확인했어요. 윤나가 보낸 사진, 화분 속 새싹. 내가 준 씨야, 드디어 움터. 지수는 화면을 오래 보다 답장 썼어요. 나도 이제 막 싹 틔웠어. 램프를 끄자 방에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커튼 틈으로 도시 불빛이 실선처럼 스며들었어요. 지수는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고 계약서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종이 감촉이 피부로 전해졌어요. 내 이름으로 된 계약.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새벽 공기가 숨통을 시원하게 했어요. 심장이 꾸준히 뛰었어요. 쿵쿵쿵. 박동과 함께 뜨거운 열이 가슴에서 피어났어요.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간밤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꽃 같은 기대가 피올랐어요. 머릿속에 앞날이 필름처럼 겹쳤어요. 시간당 매출 그래프, 파산 기사 헤드라인, 새 거래처 계약서에 쓰일 이름. 모두 꿈이 아니라 계획이었어요. 입을 벌리려 하자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위험 아닌 기회야. 그 말을 끝으로 머리를 누였어요. 커튼 너머 첫 새벽, 기차 경적이 멀리서 울렸어요. 불꽃 동맹의 첫날은 심장을 달구며 끝났어요. 새벽 6시 지수는 막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전원을 눌렀어요. 화면 밝아지기 전에 밤새 메일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어제 저녁 친환경 세제 샘플 키트를 커뮤니티 2곳에 풀었는데 가성비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주문 수백 건이 밀려들었어요.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작은 폭죽이 터지는 듯 짜릿했어요. 지수는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스스로 말했다. 첫 시험 주사의 대성공이야. 조금 뒤 민준이 7시 반쯤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1시간 사이 주문수가 2배 늘어난 걸 확인한 그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감탄했어요. 자판 좀 태웠네. 지수가 웃었어요. 불 끄는 건 한참 뒤 이야기야. 이건 시작 불꽃이지. 둘은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 생산 계획을 다시 짰어요. 첫 목표만 세트가 하루 만에 팔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지수는 화이트보드에 리드타임 하루 이내라고 굵게 적고 밑줄 3번 그었어요. 민주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송 속도에서 이기면 시어머니. 회사는 따라오기 힘들 거야. 오전 10시 라이브 스트리밍 카운트다운이 끝났어요. 윤태연이 조명 각도를 조정하고 물러섰어요. 카메라 빨간불이 들어오자 지수는 기름 범벅 접시와 유리컵을 번갈아 들며 실시간 데모를 시작했어요. 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유리가 반짝이자 채팅창에 지금 결제했다. 만족? 평생 템 같은 문장이 올라왔어요. 스트리밍 끝난 지 30분 만에 카드 승인 메시지가 폭포처럼 휴대폰을 점령했어요. 점심을 거른 채 오후 1시 지수와 민주는 물류 창고에 도착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상자를 토해내고 바코드 스캐너가 삑 울릴 때마다 포장 라인 속도가 올라갔어요. 현장 팀장은 헬멧을 벗으며 보고했어요. 지금 속도면 4시 전에 10,000세트 찍습니다. 지수는 즉석에서 컨베이어 라인 하나 더 돌리자고 지시했어요. 벨트가 빨라지자 세제 향이 강하게 퍼졌어요. 민준이 받은 알림을 보여줬어요. 대형 유통사 2곳에서 긴급 발주 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조건은 내일 새벽 배송. 지수는 계산기 두드리고 지게차 기사에게 손짓했어요. 팔레트 정렬 각도도 줄여요. 적재 효율 10% 확보해야 새벽에 다 실립니다.
근무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시어머니 회사 회의실에선 정반대 분위기였어요. 오후 3시 재무팀 보고서에 빨간 숫자가 찍히자 박영자는 의자를 차며 일어났어요. 우리 대리점 주문 취소됐다고? 이유가 뭐야? 마케팅 팀장이 얼굴 잃고 말했다. 신생업체 세제 가격이 절반인데 품질평이 더 좋답니다. 노트북 화면에 지수 컴퍼니 로고가 번쩍이자 영자의 목이 굳어졌어요. 그 여자. 머릿속에 이름 하나가 스쳤어요. 한편 물류 창고 안에서는 오후 4시 전에 목표량 넘긴 기념으로 함성이 울렸어요. 지수는 안전모 벗어들고 말했다. 공이 여러분 거라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순간 환호의 먼지가 흔들렸어요. 민준이 팔짱 끼며 말했다. 사람들이 대표 얼굴 보고 죽어라 뛰는 회사. 그게 진짜 성장판이야. 지수는 손목시계 보고 대답했어요. 집중력 식기 전에 회사로 돌아가야죠. 다음 파도 더 큽니다. 해질녘 도심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둘은 태블릿으로 주문을 새로 고쳤어요. 그래프 곡선이 수직에 가까웠어요. 첫 목표, 오늘 안에 끝낼지도 몰라. 민준이 말했다. 지수는 창밖구름 물드는 걸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달리는 맛을 이제 알겠어. 저녁 6시 사무실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어요. 다이는 재고 그래프 띄우고 태연은 내일 팝업 부스 배치안 설명했어요. 내부 고발 자료 정리 70%라는 보고에 태연이 이미 이 정도면 폭로해도 되지 않나요? 물었어요. 지수는 USB를 손가락 끝에 굴렸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뿌리까지 내린 확신이 서면 그때 공개합니다. 아직은 밤만 보여주고 시장을 더 흔들어야 해요. 밤 9시 직원들이 귀가하고 사무실에 지수만 남았어요. 창밖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책상 서랍에서 노트 꺼냈어요. 첫 페이지나는 사소하지 않다 문장이 또렷했어요. 등받이에 기대 눈 감자 하루 소음이 멀어졌어요. 대신 귓속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하지만 힘있는 리듬이었어요. 잠시 뒤 노트 마지막 장에 문장 추가했어요. 가속이 멈추면 추락한다. 볼펜 뚜껑 닫고 창밖 내려다봤어요. 어디선가 불안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과 승리를 예감하며 밤을 잊은 사람들이 호흡하고 있을 거예요.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질주는 계속된다. 창 너머 네온빛이 선명해졌어요. 햇살이 정원 높이에 닿았을 때 지수는 현관 유리 잠그고 사무실 나섰어요. 시계가 12시 47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지만 서둘렀어요. 도심 외곽물류센터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공기가 탁 트였어요. 출입구역 현황판에 초록 LED가 13시로 바뀌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 흰 상자가 흘러갔어요. 직원들이 스캐너 찍는 삑 소리, 테이프 커터 자르는 직 소리가 겹쳐 북소리처럼 울렸어요. 지수는 헬멧 쓰고 복도를 걸었어요. 파란 조끼 입은 공정팀장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오전 물량 7,800세트 완료했습니다. 평소 속도의 2배쯤 됩니다. 좋아요. 오후 4시 전까지 10,000세트 채우는 게 목표예요. 팀장의 놀란 표정에 빙긋했어요. 가능해요. 사람 더 부를 필요 없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준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셔츠 소매 걷어올린 그는 휴대폰 화면 비췄어요. 방금 대형 유통사 2곳에서 긴급 발주 들어왔어. 내일 새벽 배송 조건이야. 지수는 지게차 기사들에게 손짓했어요. 패킹라인 하나 더 열죠. 컨베이어 벨트 당겨 분리하고. 팀장이 고개 끄덕이며 뛰었어요. 인력 사이 지나며 지수는 시간을 셌어요. 13시 5분, 6분, 7분. 벨트 스피드 올라갔어요. 상자 틈으로 세제향 강해지자 시어머니 집 김치 국물 냄새가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 기억은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바람 같은 웃음이 스쳐 깨끗이 지워졌어요. 작업장 끝에서 다이가 태블릿 들고 재고 그래프 보여줬어요. 원자재 이틀 남았습니다. 걱정 마요. 예비라인 중 남쪽 공장 오늘 계약 마무리됐어요. 배송은 밤 10시 트럭입니다. 새벽이면 여기 도착해요. 다이가 환히 웃었어요. 대표님 진짜 미친 속도예요. 지수도 미소 지으며 발걸음 돌렸어요. 출입구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도록 당당했어요. 신내 고급 빌딩 15층. 회색 정장 차림 성진은 거래처 회의실에서 노트북 접으며 한숨 쉬었어요. 자사세제 점유율 잃고 있다는 리포트가 이메일로 들어온 탓이었어요. 옆 팀원이 물었어요. 팀장님, 어제부터 B2B 고객들이 가격 물어보고 계약서 안 보냅니다. 원가 인상 소문이라도 난가?
성진은 커서 움직였어요. 화면 오른쪽 하단 시계가 13시 27분 가리켰어요. 점심 챙길 겨를도 없었지만 배고픔보다 불안이 앞섰어요. 그때 휴대폰 진동. 어머니 이름 번쩍. 성진아, 고객사 2군데 주문 취소했대.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야. 끝나는 대로. 회의 뭐니 필요 없고 당장 해결책 가져와. 저쪽 세제 때문에 다들 선택한대. 통화 끊기는 삐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다시 물류센터. 지게차 돌아가며 팔레트 쌓였어요. 시계 15시 58분. 목표만 세트 30분 일찍 넘겼어요. 박수 대신 함성이 터졌어요. 지수는 안전모 벗어들고 외쳤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제가 쏩니다. 회식 장소 곧 공유할게요. 환호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준이 귓속말했어요. 이 분위기 포상금 같은 복지보다 강해. 성과가 곧 복지죠. 지수는 땀 젖은 앞머리 넘겼어요. 잠깐 회사로 돌아가죠. 다음 파도 준비해야 해요. 차 안. 계기판 16시 22분 찍고 있었어요. 도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붉은 햇살에 반짝였어요. 민준 운전대 잡고 지수는 태블릿으로 주문 데이터 업데이트했어요. 내일 새벽 발주분까지 합치면 누적 판매 3만 세트 돌파. 첫 목표 벌써 달성했네. 하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 1%도 안 돼요. 길게 봐야죠. 민준 미소 지었어요. 몸은 힘들어도 표정이 살아있네. 지수는 창밖 구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달리는 맛 알게 됐어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 회사 회의실에 공포 퍼지고 있었어요. 6시간 넘긴 시계 바늘이 미동도 없는 듯 했어요. 재무팀 차장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매출 감소폭 예상치 초과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 하향 수정 없이는 영업이익 적자 전환 가능성. 박영자 손바닥으로 책상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그 신생업체가 뭘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마케팅 팀장 중얼거리듯 말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지만 품질평 더 좋아서 소비자들이 돌아섭니다. 이름이라도 알아냈어? 팀장 노트북 돌렸어요. 화면에 지수 컴퍼니 로고 또렷. 순간 공기 얼어붙었어요. 영자씨야 굳어버린 듯 말을 잊었어요. 지수 대표가 김지수라고 합니다. 이름 석자가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을 베었어요. 자침 하나가 쑤셔 들어오듯 숨 막혔어요. 설마. 입술 팔로 떨리며 영자의자 밀치고 일어났어요. 찾아. 감히 우리 집에서 쫓겨놓고 밤 9시 사무실 전등환하고 화이트보드 숫자 또 올라가 있었어요. 다이가 회의록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부터 오프라인 팝업 투어 시작이죠. 첫 지역 성진 회사 가장 공들인 대리점 근처예요. 지수 고개 끄덕이며 USB 손끝에서 굴렸다. 내부 고발 언론 접촉 준비 70% 완료. 태연 고개 갸우했어요. 이 속도면 6달 기다릴 필요 없지 않나요? 뿌리까지 흔들어야죠. 우리가 더 커진 다음 날리는 게 안전해요. 민준 한 손으로 보드 톡톡 두드렸어요. 준비된 대로 가자. 다만 속도감 유지. 회의 끝난 뒤 직원들 돌아가고 사무실에 지수 혼자 남았어요. 시계 이실 2시 41분. 바깥 퇴근 차들 신호 바꾸고 있었어요. 지수 서랍에서 노트 한 권 꺼냈어요. 첫 페이지 문장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나는 사소하지 않다. 등받이에 기대. 눈 감자 하루 소음 물결처럼 멀어졌어요. 대신 귓속 숨소리 또렷. 조용하지만 힘있는 리듬이었어요. 노트 마지막 장에 세 문장 추가했어요. 교차점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가속 구간. 볼펜 닫고 창밖 내려다봤어요. 도시는 한밤 불빛으로 뜨거웠어요. 어딘가 불안 키우는 사람들과 승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호흡할 터. 지수 미소 지었어요. 내일 오전 7시 컨베이어가 다시 달릴 거야. 손목시계 초침 수술 3시로 넘어갔어요. 랩톱 덮고 불 껐어요. 새벽 오기까지 4시간 남짓. 하지만 꿈 필요 없었어요. 눈 감는 순간마다 다음 장면 생생히 떠오르니까. 자, 가속은 이제부터라고 심장이 알려줬어요. 새벽 공기 푸르게 가라앉아 있던 시각, 김지수 커튼 젖히며 어슴플레한 하늘 들이켰어요. 창가 선인장 밤새 웅거리던 냉장고 소음까지 낯설게 멀게 느껴졌어요. 눈꺼풀 제대로 떼기 전에 휴대폰 진동, 김민준이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움직임 많을 것 같아서요. 그쪽 회사 재무 담당 접촉 성공했습니다. 오전 10시 성동구 카페 비밀 미팅, 지수 숨 들이켰어요. 파이프라인 이름 목줄 드디어 조여드나 봐요.
민준 목소리 낮췄어요. 우리가 찾던 계약서 원본 전자 파일 아니고 종이 서류로 남아있답니다. 점심 전에 넘겨줄게요. 한 장도 빠짐없이. 통화 끊은 뒤 지수 USB 손바닥에 쥐고 빛에 비춰봤어요. 은색 껍질 속 검은 회로 흐릿 드러났어요. 이 한 조각이 수천억짜리 회사 흔든다. 집중하자. 심장이 옷깃 두드렸어요. 아침 8시 협업센터 회의실 모두 말 아끼고 키보드만 두들기는 분위기 흘렀어요. 윤태현 하얀 보드 하루 일정표 적다펜 멈췄어요. 대표님 정오 발표 핵심이죠? 맞아요. 오늘은 시장 떠들썩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발표문에 숫자 크게 넣어요. 리드 타임 12시간, 원가 30% 절감, 탄소 배출 42% 감소. 숫자는 사람 흔들어요. 다이가 노트북 화면 돌려 보였어요. 새벽 주문량 어제보다 18% 늘었어요. 대체 언제 꺾이죠? 지수 웃으며 고개 저었어요. 아직 곡선 올라가는 중이야. 꺾이기 전에 경쟁사, 기세 먼저 휘청할 거예요. 회의 끝날 무렵 민준문 열어젖혔어요. 회색 코트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 두께 몇 센티 남짓 덤이 드러났어요. 도착. 단어 하나만 남기고 봉투 책상 내려놓았어요. 봉투 가장자리 종이 결번들거렸어요. 지수 봉인 뜯으며 숨 삼켰어요. 5장짜리 원본 계약서 3묶음, 영수증 1뭉치. 납품 단가보다 15% 낮은 가격, 볼펜 자국 선명했어요. 싸구려 볼펜 잉크, 아스팔트 균열처럼 종이 파고들었어요. 그 틈마다 불법 하도급 증거 숨쉬었어요. 지수 떨리는 손으로 파일 모니터 스캐너 올렸어요. 생생한 죄가 여기 있다. 10시 반 성동구 카페 안쪽 창가. 재무 담당 최 과장 처음 보는 얼굴에 경계심 감추지 못했어요. 지수와 민준 번갈아 보며 묻지도 않은 땀 닦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쪽에 득될 게 없지 않습니까? 걸리면 전부 나만 뒤집어 쓰는 건데. 지수 종이컵 뚜껑 천천히 돌렸어요. 최 과장님 빠져나갈 구멍 마련돼 있어요. 익명 제보 시스템으로 넣고 우리는 내부 고발자, 법적 보호 절차 밟을 겁니다. 민준 고개 끄덕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까지 우리 회사로 오시면 지금 연봉 2배 스톡 옵션 1%. 최 과장 눈빛 흔들렸어요. 시가총액 100억 넘긴 뒤에 1%. 지수 잔잔히 미소 지었어요. 판단은 과장님 몫이죠. 시계 11시 넘기자 최 과장 서류 가방 밀어놓았어요. 가방 지퍼 열리고 서류 묶음 탁 테이블 놓였어요. 안엔 자재원가 부풀리기, 허위, 세금 계산서, 산하 하도급 통행세 목록까지 떨며 말했다. 이번 분기 결산 장부입니다. 여기 단가, 저기 허위 단가. 하나라도 빠지면 들통납니다. 지수 그의 손등 가볍게 눌렀어요. 우리가 알아서 운반해요. 이제부터 보호 대상입니다. 정오 가까워지자 회사 SNS의 지수 컴퍼니 초대형 발표 예고 이미지가 올라갔어요. 하얀 배경에 30%, 42% 숫자만 적힌 미니멀 포스터. 댓글창에 눈띄는 글 줄줄이 달렸어요. 무슨 의미냐? 또 혁신 하나, 경쟁사 망하겠네. 발표는 정각 12시 사무실 4층 창문 배경으로 라이브 진행됐어요. 태연 세팅한 카메라, 빨간 불 켜진 순간 지수 잔잔한 목소리로 말문 열었어요. 우리는 오늘 약속합니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최대 12시간, 기존보다 원가 30% 낮추고 탄소 배출 42% 줄이겠습니다. 이미 베타라인에서 달성했고 내일부터 전체 제품 적용합니다. 뒤 스크린 파트너 리스트 떴어요. 시어머니 회사와 수년 독점 관계 이어온 유통사 이름 3곳 포함됐어요. 채팅창 불붙은 장작처럼 타올랐어요. 거기 드디어 갈아탔어. 오늘부턴 이쪽 쓴다. 방송 끝나는 순간 민준 고개 끄덕였어요. VIP 3군데 착수금 방금 입금. 지수 미간 매만졌어요. 목줄 조여든다. 오후 3시 시어머니 회사 회의실. 재무팀 차장 창백한 얼굴로 음성 낮췄어요. 주요 거래처 3곳 계약 종료 통보서 팩스 보냈습니다. 대체 공급처 지수 컴퍼니라고. 박영자 펜 쥐고 비명 삼켰어요. 그년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하지만 이성진 식은땀 닦으며 노트북 내려다봤어요. 지수 컴퍼니 라이브 방송 조회수 20만 넘기고 있었어요. 그 수치는 잔고 구멍 뚫린다는 신호였어요. 비서 급히 문 두드렸어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예비 통지서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정적이 터졌어요.
영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입술 파랬어요. 목줄이다. 누군가 조이고 있다. 저녁 6시 반 지수 컴퍼니. 사무실 막 업무 마친 직원들 가벼운 웃음 띈 채 승리 자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 조용히 작업실 들어갔어요. 탁자 위 2대 스캐너 아직 계약서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스캔 파일 폴더 한 숫자 불리고 있었어요. 민준 뒤따라와 USB 건네며 속삭였어요. 목줄 다 묶였어요. 지수 USB 가볍게 흔들었어요. 이제 당길 일만 남았네요. 당기는 순간 질식할 겁니다. 눈 마주쳤어요. 피하지 않는 시선 속 약속 하나 오고 갔다. 밤 깊어질수록 작업실 창문 저편 돛이 더 환해졌어요. 지수 커피잔 비우고 깨끗한 계약서 한 장 꺼냈어요. 플랜 B 파일 맨 앞 오늘 날짜 새겨 넣었어요. 내부 고발디 45 세무조사 착수, 예상일 플러스 9일, 언론 브리핑 자료 제공, 사모펀드 전환 완료 목표, 파산 채권 펀드 협상 착수, 코드 다 쓰고 USB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작은 쇠덩이가 뜨겁게 달궈진 돌덩이처럼 무게 가졌어요. 창밖 바라보니 터널처럼 긴 도로 위 헤드라이트 달려가고 하늘 잉크 풀어놓은 듯 검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에 번개불 스쳤어요. 어쩌면 도시 아닌 가슴 안에서 번개 치는지도 몰랐어요. 지수 손목시계 봤어요. 밤 10시 5분. 숨막히기 직전까지 더 조인다. 심장이 페달 밟는 자전거처럼 쿵쿵 돌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고 더 세게 더 빠르게. 목줄임이 상대 목에 걸렸어요. 이제 스스로 위에 한 번 더 힘껏 잡아당기면 되는 거였어요. 아침 6시 창밖 어스름 거치자마자 김지수 몸 세웠어요. 통 뉴스 속보 알림 하나 화면 덮었어요. 성진 케미칼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착수, 주가 22% 급락 출발. 심호흡하자 새벽 공기 차갑게 폐 스쳤어요. 예상보다 이틀 빠르다. 입을 걷어내며 중얼거렸어요. 도미노 척. 사무실 도착 시각 아직 7시 반이었어요. 민중커피 포트 내리며 말했다. 투자사들 연락 왔어. 지수 컴퍼니 지분 추가 매입 가능 여부 물어. 지수 가볍게 웃었어요. 주사위 던져졌죠. 오늘부턴 끌어모으 단계예요. 회의 테이블에 새벽 동안 정리 문서 놓였어요. 세무조사 착수기사 모음, 성진 케미칼 주가 실시간 그래프, VIP 대리점 계약 전환 완료 확인서, 윤태현 휴대폰 들어올렸어요. 방금 지역지 기자 연락 왔습니다. 경쟁사 직원들 집 앞까지 찾아와 인터뷰 잡겠대요. 지수 고개 저었어요. 오늘은 금융산업종 매체만 응대, 지역지는 내일로 미뤄요. 파도가 2번 와야 멀미 심해지니까. 오전 9시 여의도 증권사 스튜디오. 지수 생방송 게스트 섭외 받았지만 화면에 얼굴 비추지 않았어요. 대신 음성 인터뷰. 친환경 세제시장 판도 변화 시점 언제였나? 6개월 전이죠. 소비자는 숫자로 움직입니다. 가성비, 품질, 속도 셋 중 둘만 잡아도 시장 뒤집혀요. DJ 물었어요. 경쟁사 위기 예견했나? 세상이 깔릴 때 기회와 위기는 동전 양면일 뿐입니다. 인터뷰 끝나자마자 복도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다가왔어요. 상장 계획 있으십니까? 지수 짧게 웃었어요. 업계 지진 멈추면 생각해 볼게요. 같은 시각 강남 본사 20층 박영자 회의실문 차듯 열었어요. 뉴스 채널 화면 빨간 하락 화살표 끝없이 꽂혀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괜찮다더니 왜 또 세무조사야? 재무팀 차장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 내밀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매입 단가와 장부 단가가 그 얘기 지금 하라는 거야? 해결책 가져와야지. 비서 허둥지둥 들어와 외쳤어요. 전무님 핵심 협력은행 2곳 대출 만기 연장 거절 통보. 영자 손에서 펜 미끄러져 바닥 굴러갔어요. 주가 급락, 세무조사, 유동성 경색. 숨 거칠어지다 이성진 회의실 들어왔어요. 얼굴 하얗게 질린 채 어머니 사모펀드가 우리 집은 블록딜로 내놓는데요. 오늘 장 마감 전에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의결권 깨져? 성진 노트북 내려다본 채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미 깨지고 있는 중이에요. 점심 무렵 지수 컴퍼니 물류 창고. 컨베이어 벨트 바쁘게 돌아가지만 분위기 달랐어요. 직원들 표정 설렘과 긴장 섞여 있었어요. 다이 보고서 들고 뛰어왔어요. 대표님, 경쟁사 유통망 절반 마비래요. 4사 창고 출고 중지됐대요. 지수 클립보드 덮으며 말했다.
오후 2시 팝업 매장 계획대로 진행하고 SNS 광고 예산 2배로 늘려요. 지금 품절되기 전에 주문 몰아. 알겠습니다. 다이 환히 웃었어요. 오후 2시 홍대거리 한복판 임시부스 초록깃발 펄럭였어요. 30%, 42%. 숫자 큼직하게 적힌 배너 앞 사람들 줄 섰어요. 태연 마이크 잡고 외쳤어요. 친환경 세제 반값에 오늘 한정 3,000개 소진 시 마감합니다. 라이브 방송 카운트 시작됐어요. 댓글창 경쟁사 불매 세무조사 사이다 줄이었어요. 플라스틱 포장 닿는 햇빛 반짝였어요. 지수부스 뒤편에서 웃으며 물 마셨어요. 뒤엉킨 경적 소리, 음악 환호성, 그 소음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 같았어요. 오후 3시 반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 성진케미칼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 발생 공시, 성진케미칼 감사보고서 의견 한정 가능성 예비 통보, 지수 모니터 2대 번갈아 보며 키보드 두드렸어요. 뉴스 갱신할 때마다 빨갛거나 파란 문장 현란하게 섞였어요. 그 사이 민준 내려놓은 커서 멈추며 말했다.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장소 전국경제TV 스튜디오. 핵심 메시지 3줄이면 충분해요. 혁신, 투명, 지속, 금융권 듣고 싶어하는 말. 저녁 6시 어머니 집 거실. 집안 TV 뉴스 앵커 목소리만 메아리쳤어요. 성진케미칼 최대 주주 측 회사 자금, 사적 유용 의혹까지. 박영자 리모컨 꼭 쥔 채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 우리 끝장낼 셈이구나. 그때 초인종 울렸어요. 문 앞 양복 차림 2사람 신분증 내보였어요.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세무조사 관련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손에서 서류 봉투 떨어지며 영자 손목시계 초침 딱 멈춘 듯 했어요. 모든 소리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나온 지수. 직원들 피자 상자 앞에 놓고 실적 그래프 보며 환호했어요. 지수는 탕비실에서 컵에 따뜻한 물 부었어요. 스팀 올라오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듯 했지만 눈길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파산 채권 펀드 협상 초안, 언론 브리핑 Q&A, 내부 고발자 보호 신청서. 민준 다가왔어요. 대표님, 오늘 이겼습니다. 지수 미소 지으며 고개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전쟁 끝난 건 아니에요. 내일 회견 핵심이죠. 내려요? 흥분되죠. 컵 들어올렸어요. 숨 깊이 들이쉬고 내일 아침엔 더 뜨거운 차 마실 거예요. 밤 11시 30분. 레지던스 방 창문 열자 차가운 바람 흘러들었어요. 도시 불빛 쉬 없이 깜박였고 고속도로 헤드라이트 줄 흐르고 있었어요. 지수 USB 꺼내 침대맛 램프 불빛 아래 세워놓았어요. 작은 장치가 하루 통째 흔든 셈이었어요. 노트 꺼내 마지막 페이지 펼쳤어요. 단호한 필체로 한 줄 적었어요. 파멸은 완성되었다. 내일은 진논 올릴 차례. 펜 끝 다치며 방 조용해졌어요. 숨결 잦아들 때쯤 밖구름 가르며 번개 한 줄기 어둠 찢었어요. 빛 사라지기 전 지수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내일 심판 마지막 종. 창문 닫고 불 끄며 천천히 숫자 셌어요. 하나, 둘, 셋, 쿵쿵. 심장이 박자 맞췄어요. 깊은 숨과 함께 밤 내려앉았어요. 파멸의 진원곡 이미 시작됐고 멜로디 마지막 악장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새벽 채 밝기 전 김지수 레지던스 창문 열어 짙은 공기 들이마셨어요. 어젯밤 비 아스팔트 적셔 검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시야 끝 전광판 붉은 속보 자막 내보내고 있었어요. 성진케미칼 시가 총액 하루 만에 70% 증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정지 조치. 전광판 불빛 흐리 스며드는 방 안. USB 하나 책상 위 미세 흔들렸어요. 지수 그것 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마지막 불씨만 남았다. 사무실 가는 길 구름 사이 새벽별 힘이 빛났어요. 건물 로비 들어서니 민중 커피 2잔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전화폭탄 맞았지. 지수 웃었어요. 거의 협력 제한 나머지 제발 살려달라는 메시지. 생활감 없는 새벽 조명 아래 2사람 엘리베이터 벽 등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 비친 얼굴 기대와 피로로 붉어 있었어요. 오늘 기자회견. 칼끝 어디까지 들이댈 거야? 칼임이 휘둘렀어. 오늘은 칼집 보여주는 자리. 지수 눈 들었어요. 쓰러진 상대 짓밟을 필요까진 없어. 대신 우리가 왜 남았는지 각인시킬 거야.
회의실 문 밀자 아침 8시 되기 전인데 직원들 모여 있었어요. 다 여제 인쇄한 슬라이드 뭉치 나눠주며 말했다. 재무팀 잠정 집계입니다. 성진 케미칼 매출 급락 따라 우리 시장 점유율 오늘 낮 5% 돌파할 것 같아요. 태연식 웃더니 화이트보드 귀퉁이 큼지고 적었어요. 한 달 전엔 꿈 같은 숫자였는데 지수보드 앞 서서 마커 뚜껑 열었어요. 오늘부턴 지수 컴퍼니 이름보다 우리가 만든 가치가 먼저 불려야 합니다. 독점 갑질, 불투명 경영, 끝장내겠다는 선언 그것으로 마무리하세요. 태연 손 번쩍 들었어요. 기자들 질문 리스트 받았는데 복수국이었다는 프레이밍 강해요. 솔직하게 가자. 복수에서 출발했지만 혁신으로 완결한다고 말해. 마지막 슬라이드 새 로고와 사회공헌 재단 설립 문구 박혀 있었어요. 이건 내 사적인 목표라기보단 회사 비전이야. 고통 환원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구조 만들 거니까. 그러는 사이 시계 9시 5분 가리켰어요. 민준 휴대폰 내려다보고 숨길게 내쉬었어요. 성진 케미칼 파산보호 신청서 접수. 회의실 잠깐 정적 흘렀어요. 지수 펜 내려놓으며 작게 졸랐어요. 제2단계. 그리고 노트패드 귀퉁이 작은 꽃 모양 그렸어요. 기자회견장 방송 조명. 자결하는 하얀 상자 같았어요. 의자 등받이 철석 부딪히며 기자들 몰려들고 카메라 플래시 번개처럼 터졌어요. 지수 단정한 재킷 입고 마이크 앞으로 걸었어요. 심장 고요하게 두드리는 리듬기 안쪽 울렸어요. 저는 김지수 지수 컴퍼니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발표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명 그 말 뜨겁게 태웠지만 목소리 얼음처럼 차분했어요. 첫째, 전 제품 탄소 배출 42% 선언법적 공시기준 고정. 둘째, 파산한 경쟁사 협력사 인력, 전원 고용 승계 프로그램. 셋째, 매출 1%, 종신기부 재단 설립. 마지막 문장 끝나자 웅성거림 커졌어요. 한 기자 손 들었어요. 이번 사태 단순 시장 경쟁 넘은 보복 아닌가요? 지수 잠시 눈길 고정했어요. 저에게 복수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로만 끝났다면 저는 어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눈빛 카메라 렌즈 똑바로 꿰뚫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새 생명 싹 틔우는 게 제 꽃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 같은 고통 겪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마이크 내려오자 셔터 폭죽처럼 터졌어요. 빛 강하게 번쩍였지만 지수 눈 감지 않았어요. 반짝이는 점들 사이 오래전 시어머니 집 어두운 복도 풍경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숨막힘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해질 무렵 시어머니 집 창문, 레이스 커튼 반쯤 내려와 있었어요. 박영자 식탁 의자 앉아 어질러진 서류 봉투, 통지서 뒤적였어요. TV지수 기자, 회견 하이라이트 재방송되고 있었어요. 제꽃재단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피해자, 초기 지원 기금 20억 원 약정. 화면 속 지수 부드러운 미소로 악수하는 모습 흐릿 빛났어요. 영자 리모컨 꼭 쥔 채 중얼거렸어요. 저 눈빛 언제부터 저런 여유가. 하지만 손님 풀려 리모컨 탁 바닥 떨어졌어요. 집안 텅 빈 나무짓기처럼 쓸쓸하게 울렸어요. 이성진 작은 가방 들고 현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변호사랑 상담 예약했어요. 일단 지방 내려가 있겠습니다. 영자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TV 화면 밝기 주황노처럼 거실벽 물들이다 사라졌어요. 문 닫히고 발소리 멀어지자 영자 천천히 고개 들어 창밖 봤어요. 해 기울며 단풍잎, 그림자 길게 드리웠어요. 그림자 끝에 물결 같은 모양 일렁였어요. 그건 오래전 며느리 던진 명령과 비난, 그리고 그때 깨닫지 못했던 작은 울음들이었어요. 밤 10시경 지수 컴퍼니 옥상, 사무실 파티장 같았어요. 하지만 지수 시끄러운 음악 벗어나 옥상 난간 앞 섰어요. 민준 뒤따라와 바람 흩날리는 종이컵 잡았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 파괴는 마쳤어. 지수 고개에 저었어요. 이제 창조 시작이야. 두 사람 도시 불빛 쏟아지는 아래 내려다봤어요. 고속도로 헤드라이트 강물처럼 이어졌어요. 내일 재단 공식 해커지. 지수 고개 끄덕였어요. 첫 지원 가정폭력, 쉼터, 증축공사. 다음엔 교육 장악. 민준 가볍게 손바닥 맞췄어요. 이젠 복수 단어 접어두고 가능이란 단어 펼칠 차례네. 지수 빙긋 웃으며 주머니에서 USB 꺼냈어요. 램프 불빛 반사돼 불씨처럼 깜빡였어요.
이제 이건 필요 없겠지? 민준 물었어요. 어디다 둘 건데? 재단 이름으로 박물관 만들까? 아니면 지수 고개 젖히고 USB 하늘 위로 던졌어요. 작은 쇠덩이빛 반짝이며 도시 밤속 사라졌어요. 가끔 흔적 없이 끝내는 편이 낫지. 바람 시원하게 얼굴 스쳤어요. 민준 난간 팔꿈치 기대고 물었어요. 지금 기분 어때? 해방. 지수 한 단어 또렷이 발음했어요. 그리고 시작. 그녀 눈 감았어요. 귀에서 초여름 매미 울음 같은 환호 이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 다른 새소리 조용히 울렸어요. 새벽녘은 작은 지저김, 속 피어난 꽃 바람잎 흔드는 소리. 눈 뜨자 도시 야경 더 선명해졌어요. 지수 숨 깊게 들이마시며 속삭였어요. 이제 내가 원하던 가장 따뜻한 집을 내가 직접 짓는다. 그 말이 공기 속 번지며 하늘 살짝 떨게 했어요. 밤 깊어갔지만 어디선가 작은 빛 피올랐어요. 마치 방금 뿌린 씨앗 위 쏟아진 별빛처럼 보이지 않는 꽃 어둠 뚫고 고개 들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서사의 첫 문장.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제꽃이었어요. 김지수의 이야기는 복수극 넘어 한 사람이 고통과 굴욕을 연료 삼아 새삼 설계하는 여정 보여줍니다. 처음 차디찬 식탁 위 며느리 이름으로 짓밟히던 순간 깊은 모멸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멸 각성 이어졌고 눈물 데이터 전략 바뀌었습니다. 질주 시작되자 그녀 12시간, 배송 30%, 원가 절감 42%, 탄소 감축 명확 숫자로 시장 흔들며 착취 가문 향한 속도전 펼쳤습니다. 이어진 파멸 단계 불법 계약서, 세무조사 유동성 위기, 정교 타격, 도미노 쏟아져 가족기업 붕괴합니다. 마지막 재탄생 장면 김지수 재더미 위, 재꽃 재단 세워, 약자들 손 내밀며 복수 사회적 치유 완결합니다. 이야기에 남는 건 분리는 언젠가 무너지고 재는 새 씨앗 품은 흙이라는 확신입니다. 김지수가 증명하듯 누구나 숨과 눈물이 내일 엔진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 품고 당신도 자신만 재꽃 피워내길 바랍니다. 마음 울림 남았다면 이 이야기 주변에 조용히 전해주세요. 당신 한마디 다음 서사 씨앗 될지도 모릅니다. 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스며들었다면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며 작은 불씨를 지키세요. 나이 들수록 그 불씨가 따뜻한 빛이 되리라 믿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